수의사의 추천 정보 100초이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아이들의 건강에 관한 관심이 큰데요. 이를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있어 만나보려고 합니다. 퇴근 시간입니다. 2층 처치실로 모여주세요. 24시간 분과 진료를 원칙으로 운영하는 이곳 동물 메디컬 센터에서는 동물 환자 정보를 공유하며 각과의 진료 방향 등을 정하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짱이 13%까지 빈혈 수치 떨어져서 수혈 진행했고 32%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빈혈 수치 14%까지 떨어져서 2차 수혈 필요합니다. 이어 입원한 아이들 회진 시간. 빈혈 수치가 떨어져 수혈을 받고 있다는 반려견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 그런데 반려견 수혈,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시작 타임 이따가 적으면 돼요. 수혈할 거 준비하고 있으니까. 수혈할 거 지금 준비하시나요? 네. 혈액은행에서 오는 거예요. 저희가 주문을 하면 거기서 이제 보유한 혈액 있을 때 그쪽에서 보내줘요. 빈혈은 적혈구 수가 낮은 상태로 이러한 적혈구 수치는 여러 원인에 의해 감소하게 되는데 소형견의 경우 적혈구가 과도하게 파괴돼 나타나는 면역 매개성 용혈 빈혈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또 다른 소형견 환자, 피부 질환으로 처치 중인 모습인데요. 그런데 단순 피부 질환이 아니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얘는 이제 호르몬 질환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당뇨랑 쿠싱이랑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랑. 우선 당뇨병은 노령견 그리고 중성화하지 않은 반려견에게 주로 나타나는데 이 당뇨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쿠싱 증후군의 경우 간 수치가 정상적인 수치보다 높을 때 해당 질환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데요. 여기에 반려견에게 흔히 발생하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역시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랍니다. 근데 그 호르몬 질환 세 가지가 다 피부 건강을 좀 다 약화시켜서 피부병 유발할 만한 질환들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피부가 더 안 좋아져서 뭐 항생제 추가하면서 좀 겪어보고 있어요. 연고 바르고 아이가 너무 가려워해서 막 얼굴을 다른데 비비고 긁어서 상처가 계속 나요. 그래서 무슨 드레싱 좀 해주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숨을 가쁘게 내쉬는 한 반려견의 모습. 정확한 진단을 위해 영상 검사가 필요하지만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어 수액 등을 처치하며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는데요. 우리 반려견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일단 뭔가 상부호흡기 쪽에 협찬이나 폐색이 부분 폐색이 있는 걸로 보여서 진정제 놔줬어요. 지켜봐야 돼요. 예, 산소 주면. 반려견의 정상 호흡수는 분당 10회에서 30회. 그런데 이를 벗어났다면 호흡곤란 원인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겠죠. 환경에 민감한 고양이 환자의 경우 특화된 센터를 운영하며 진료 중인데요. 네, 애기예요. 얘는 괜찮아서 오늘 퇴원할 예정이에요. 네, 다 나왔어요. 그동안 고생했다. 그리고 또 다른 고양이 환자. 이 아이는 고양이에게 치명적이라는 만성 신부전을 앓고 있다는데요. 만성 신부전은 단뇨로 탈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피하 수액 관리가 필요하답니다. 만성 질환, 그러니까 뭐 신부전 때문에 계속 이제 탈수가 있고 하다 보니까 피하 수액을 정기적으로 주는 친구. 만성 신부전은 3개월 이상 지속하는 신장 손상 및 기능 감소, 즉 노폐물을 제거하는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아무래도 집에서 기르지 않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게 크죠. 여러 마리 기르시는 분들, 다묘, 그러니까 여러 마리 기르다 보면 좀 관리가 안 돼요. 아무래도 건강검진도 제때제때 하기도 어렵고 또 나이가 또 어느 정도 많이 들기도 했고. 그렇다면 고양이 만성 신부전, 어떤 치료가 필요할까요? 신장에 어쨌든 수분을 계속 공급해줘야 되는데 계속 정맥 수액을 맞을 수 없으니까 피하에다가 수액을 넣어주면 천천히 흡수되면서
몸에 공급을 하게 돼요. 고양이 사망률 2위인 질병인 만큼 평소 관리가 중요하겠죠. 상담했어요? 네. 일단은 초음파 결석이 더 위험한 상태인 것 같아서. 몇 살이에요? 2살. 한편 지역병원에서 영상검사 의뢰로 이곳 동물 메디컬 센터를 찾았다는 반려묘. 그런데 검사를 통해 또 다른 질환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한 2년 전에 처음 입양하시고 귀가 그때부터 계속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고, 그래서 이제 계속 치료를 하셨었는데 귀가 계속 안 나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른 병원 가셨을 때 귀 안에 이상한 덩어리 같은 게 있다. 그래서 CT 촬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시고 저희 병원에 오신 거고요. 초음파 검사가 진행되고 귀 문제뿐 아니라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발견됐는데요. 수신증 상태여서 신장에 기능을 할 수 있는 실제 부위가 거의 없다고 보는 상황이고, 염증이나 결석 등으로 요관이 물리적으로 막힐 때 요관에 소변이 남아있는 상태를 말하는 수신증. 신장 안에 이제 체액으로 차 있는 거예요. 소변을 만들어내는, 생성해내는 혹은 뭐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네프론이나 뭐 이런 실제부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이제 어떤 그래도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데 아예 없는 거죠. 까만 거 자체가 물이니까. 여기에서 연결되는 요관에 결석이 있다 보니 그 결석이 이제 막아버리면 얘는 정말 큰일인 거잖아요. 축적된 소변량이 늘면 신장피젤부 압박 및 허혈성 괴사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CT 촬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마취전 검사를 하던 와중에 양쪽 신장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걸 이제 확인을 했고, 특히나 이제 오른쪽 요관에 결석이 많이 확인이 됐고, 그걸로 인해서 오른쪽 신장의 기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 보호자분 말씀으로는 배뇨나 배변에 큰 문제가 없고 뭐 물 마시는 거라든가 밥 먹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굳이 그쪽을 검사하시거나 뭐 체크를 해보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요로결석은 고양이에게 흔히 나타나는 비뇨기 질환으로 배뇨가 어려워지면서 요독증으로 악화해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답니다. CT 촬영하기로 했고요. 하루 입원하기로 했습니다. 그 엑스레이 보니까 얘가 턱이 돌아가 있거든요.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유기묘였었기 때문에 보면은 여기 수술도 한 골절 수술한 것도, 그래서 그걸 보호자분이 이제 모르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유기돼서 유기동물 센터에서 그런 수술들을 받고 그런 상태에서 아마 입양을 하신 것 같아요.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상황. CT 검사를 통해 알아보기로 하는데 검사실로 이동하는 반려묘. 초음파 검사상에서 발견하지 못한 반려묘의 상태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본다는데요. CT 검사의 경우 5분 내외의 전신 마취가 필요하며 원통 형태의 기기에 회전되는 방사선을 투과시키는 방식으로 부위마다 흡수된 방사선의 수치를 컴퓨터로 계산하고 여러 단면으로 영상을 재구성해 상태를 확인하게 된답니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검사 결과 초음파상에서 확인됐던 것보다 신장 상태가 좋지 않은데, 이처럼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다양한 검사가 진행돼야 하는데요. 뭐 이 검사 저 검사 왜 다 하느냐, 이거 뭐 과잉지연료 하려는 거 아니냐. 근데 정말 인위에서 하는 부분과 수의학에서 하는 부분들이 차이가 거기서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처음에 자기가 어디가 아파서 온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할 수 있는데, 개나 고양이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찾아야 돼요. 원래는 이 친구가 이거로 온 게 아니라 이제 귀에 뭐 이제 용종이 있어서 용종을 확인하는 CT를 찍으러 온 건데, 이제 이런 게 발견이 된 거죠. 우리 엑스레이 찍고 술전 검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확인된 것들이
이제 오히려 더 큰 문제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반려묘는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 걸까요? 이제 조형 검사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기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최대한 살리려고 그쪽 기능을 어쨌든 뭐 남아있는 신장의 기능을 조금이라도 같이 사용을 해야 훨씬 더 수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연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쪽 신장을 살릴 수 있다면은 다른 수술법이 있거든요. 요관 우회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석 때문에 이제 오줌이 신장에서 방광으로 가는 것이 이제 막혀 있는 상황인데 신장에서 방광으로 어떤 다른 우회로를 만들어 가지고 오줌 그 신장의 기능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수술법이에요. 치료 잘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자. 고양이든 강아지든 말을 못 하잖아요. 표현을 잘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으로만 이제 이상이 보였을 때만 이제 병원에 많이 데리고 오시는데 말을 못하기 때문에 이미 증상이 나타나서 데리고 오셨을 때는 이미 많은 질환이 많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예방하시려면은 자주 병원에 가셔가지고 수의사들과 얘기를 좀 하고 상태를 좀 상담을 하시고 최소한 1년 정도 간격으로는 꼭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말 못하는 동물이기에 보이는 것만으로 반려동물의 상태를 알 수 없는데요. 더 큰 병으로 키우기 전 정기적인 검진으로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의사의 추천 정보 펫초이스. 우리 반려동물 건강을 위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펫초이스 하세요.